기초연금 지급 기준 개편. 지금도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로 고정하지 않고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 상박식 개편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이미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0여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으로 쓰고 있다. 기초연금은 2008년 약 10만 원을 준 기초노령연금 시절부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왜 70%인지 정책적 근거가 없었다. 그렇다 보니 6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또 65세 이상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65세 이상도 받는 문제가 생겼다. 올해는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월 800만 원을 버는 부부도 받을 수 있을 정도다. 연소득이 억대에 가까운 부부에게 전액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젊은 층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216만 원 정도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젊은이가 수두룩한데 최저임금의 2배, 3배를 버는 65세 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201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93%까지 높아진 것만 봐도 기초연금이 과지급 구간에 들어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을 억지로 맞추려고 지급 기준을 계속 올리다가 생긴 일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니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 27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복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그동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지만 표를 의식한 정치권, 정권 눈치를 보는 정부는 듣는 신용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몇몇 퍼센트 이하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일이다. 많은 65세 이상 분에게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이런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손볼 것은 손 봐가며 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청소년 SNS 규제, 실효성과 수용성 둘 다 잡아야. 정부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가입 연령을 제한하고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등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40%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고 주요 원인으로 SNS가 지목되는 상황에서 포괄적인 대책 마련은 불가피하다. 다만 청소년의 권리 침해와 플랫폼 기업의 반발 등 부작용과 편법, 우회 이용 등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큰 만큼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법적,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치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만 4살 미만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살에서 19살은 추천 알고리즘 등 과몰입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하고 부모가 자녀의 콘텐츠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독 관리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청소년은 뇌에서 이성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아 충동을 조절하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진다. 플랫폼이 자동 재생과 무한 스크롤, 알림과 좋아요, 맞춤형 광고 등 이용자를 오래 붙들어두기 위한 설계를 활용하면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를 보면 만 10살에서 19살 청소년의 43%가 과의존 위험군이었다. 청년층 29.5%, 중년층 16.6%, 60대 11.5%에 비해 위험군 비율이 훨씬 높았다. 편향된 사고, 남과의 비교, 사이버 괴롭힘, 폭력과 성착취 및 자살 콘텐츠 노출로 인한 정서장애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도 연구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청소년의 SNS 이용과 관련한 규제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오스트레일리아가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SNS 계정 보유를 금지했고 영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도 규제안을 마련했다. 일본도 플랫폼 기업의 이용자 연령 확인 기능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히 브라질은 연령 제한을 넘어 플랫폼의 설계와 알고리즘, 광고, 콘텐츠 생산 구조까지 포괄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플랫폼은 다방면으로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하며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무한재생, 스크롤 재생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수시로 알림을 보내거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띄워서도 안 되며 청소년 이용자와 법적 보호자의 SNS 계정도 연동해야 한다. 청소년이 플랫폼의 설계를 극복하고 스스로 이용을 자제하거나 부모가 이를 관리하는 방안은 더는 유효하지 않다. 다만 서리군 규제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소송과 통상 갈등, 혁신 저해와 인증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또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및 정보 접근권 등 청소년의 권리 침해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처럼 성인 명의를 도용한 편법 이용과 우회 플랫폼으로의 이탈 같은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포괄적으로 플랫폼 설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법적 문제와 기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청소년 당사자의 반발 등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섬세하게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